서로 공유하고 좀 조언도 해주시고. 근데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입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개가 나와가지고 아쉬운 게 우리 사업하면서 청년 창업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청년들을 서울로 빼앗기지 않고 그런 방법 돈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안 돼요. 청년들의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 야, 해라. 책임은 구청이 질 테니까 니네들은 이 공간에서 양껏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 대신에 그 시스템 우리가 놀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거든. 표시 안 나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베이스를 딱 깔아가지고 진행해놨는데 이게 이제 팀장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짓 했다. 도시재생과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 이름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성을 두는 거잖아요. 성남 매출 때는 도시재생과가 있었는데 1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를 없애고 그 이름을 창조도시과로 하면서 예산 필요 없다. 잠깐 하겠다.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이제 진짜 궁금한 거 편하게 얘기합시다. 만나면 이거는 질문하고 싶었다. 도시재생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개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 궁금해서 물어봤었거든요. 부산이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어딜까요?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것은 어느 정도 기반 시설만 국가에서 해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프로그램만 넣어주자. 도시 재생을 하면서 감천 마을에 대해서 관광지화하자라는 게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왜냐하면 보여주는 중심이었지 실제로 그게 수십 년 동안 힘들어하면서 살아온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실속이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시끄럽고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뭐 대문 열고 들어가서 맞아 사진 찍고 그래. 구경하는 집인 줄 알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에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총괄해서 한번 보완을 해보자. 그랬던 게 뉴딜을 붙인 거예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그러면서 공약할 때 50조를 5년 동안에 전국에 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의 가장 핵심은 정부 예산으로 각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를 해준 겁니다. 권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재건축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덕천동, 일원, 금정, 해운대 이쪽에 정책 이주촌은 손도 못 대잖아요. 그 이유는 용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정책 이주촌이 아닌 곳에서는 세대수가 만약에 100세대가 살고 있다면 똑같은 면적에 정책 이주촌에는 300세대, 400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려고 하면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집을 지을 동안에 전세 또는 월세라도 주어가지고 내보내야 그동안에 다 드러내고 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어떤 건설회사가 오더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동의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돈을 계산해보면 수익성이 전혀 안 나오니까 투자 안 하는 거죠. 민간기업은 뭐 영리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30%. 나는 지자체장 회의 갈 때 30% 부족하다 더 올리자. 처음에는 20%였는데 그나마 10%를 더 올린 거예요. 30%된 거는.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내가 그 주장을 한 거는 그러면 이걸 용적률을 떨어뜨리면 결국은 세대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세대수가 줄어들면 대기업이나 건설 사업자가 투자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업성이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매입을 해놓은 이 공간은 우리가 다시 되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건축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해놓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것을 제대로 저값을 받고 팔면 사업도 이루어지고 이 지역의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하나였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땅을 팔 거 아니에요.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으면 이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여기에서 생기는 재원으로 또다시 주변을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확대.
이제 도시재생과가 우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 이름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성을 두는 거잖아요. 맞아요. 청년 매실 때는 도시재생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1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를 없애고 그 이름을 창조도시과로 하면서 도시재생은 팀으로 안으로 숙소 안에 완전 과를 완전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한다는 게 구청장 의지와 관련되거나 혹은 정책과 관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보면서 하죠.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아쉬운 게 누지 사업 하면서 청년 창업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나는 청년들을 서울로 빼앗기지 않고 또 다른 도시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 뭘까? 돈으로서는 해결이 안 절대 된다.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도시재생사업에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공간을 통해서 활용을 잘하면 뭔가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반송에다가 청년 예술가들을 한번 참여를 시켜보자. 그래서 그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생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레지던스를 지어서 공모를 해보자. 전국. 그렇다고 해서 그냥 청년들을 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집만 차지하고 있는 꼴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테마를 정했습니다. 예술 전공한 청년들. 음악이 되든 미술이 되든 이런 거를 해운대만 고민했겠느냐. 전국의 도시재생 타입은 다 이런 타입을 했거든. 저희 쪽도 있어요. 근데 청년 예술 거의 99% 실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그럼 얹어서 한번 해보자. 뽑을 때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뽑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오로지 그러면 기계식으로 작품 활동만 하게 만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는 아니다. 청년들이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주변 이 자기하고 뭔가가 어우러졌을 때 자연스럽게 작품 활동이 되도록 만들자. 그러려고 하면 청년 작가들은 돈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소득을 한번 주고자. 그럼 기본소득은 법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으로는 못 줘요. 그 다음에 구청 예산으로 준다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를 앞으로 하자. 그거는 문광부라든지 청년 일자리 관련 그런 부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 주면 충분히 생활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품이 나오잖아요.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자. 전국화 시키고 글로벌화 시키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이 바로 해운대구 역사를 체크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문이 닫혀서 쓰레기 더미로 던져져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걸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임대로 받고 주변 정비를 하고 리모델링을 우리 구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전시하면 사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매 방식으로 하는데 두 가지 타입으로 하자. 지금 우리 세대나 미래 세대는 전자거래 이걸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NFT. 그 다음에 전통 방식으로서는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흥미롭게 만들자. 그 경매 방식으로 옥션 해보자. 그리고 팔리면 해운대구는 수익을 10원도 갖지 않는다. 100% 그 수익은 작가에게 가고 그때 작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작가 스스로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간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1인 미디어 할 수 있는 공간도 완전 방음 시설에다가 딱 만들어 놨고 시니어들이 와서 멘토링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작은 방들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중앙홀은 전시 공간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베이스를 다 깔아가지고 진행해 놨는데 이게 이제 청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실덤짓 했다. 이런 거예요. 구청 내에도 이해가 되어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오늘 청장님 말씀 이렇게 쭉 다 들으면서 연관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잡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없다 보니까는 청년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작정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예산 깎아버리고 심지어는 거기를 우리가 철도청하고 임대차 계약까지 5년이 되어 있는데 그거조차도 예산 필요 없다. 잠깐 하겠다. 그것만 지금 살려놓은 상태여서 안에 운영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이제 청장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전임 청장에 대한 업적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라도 해운대구청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이라도 오너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임 청장 잘한 거를 자랑할 수 있는 공무원 아무도 없어요. 나는 100%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나는 지금도 내 판단이 옳았다 생각합니다. 테스트베드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해운대구에 있어서 청년들의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청년들에게는 자율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야, 해라. 책임은 구청이 질 테니까 니네들은 이 공간에서 양껏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 대신에 그 시스템 우리가 놀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거든. 표시 안 나고. 다른 데 시장에 보면 청년 창업하는 거 센터 같은 게 다 망한대요. 맞아요. 얘네들이 위치가.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 간단한 카페라도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와서 뭐 2년만 있다 가고 막 이러니까 다 망한다는데, 약간 시니어 그룹이 그런 걸 도와준다는 건 그런 제도가 있다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륜하고 대기하고 예를 들면 예. 부산이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드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뭔가를 살려야 되는데 부산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 갔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항만물류. 여성 인력은 거의 배제되잖아요. 네, 맞아요. 항만물류에. 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 영상, 컨벤션. 요거는 그래도 조금 네. 낫죠. 근데 여기에는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특화된 그분들만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부산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가 없으니까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던 거죠. 물건을 만들면 뭐예요? 우리는 만드는 게 국내 소비용이 아니라 거의 수출용이잖아, 대한민국은. 그 수출을 하고자 하면 선박을 이용한 항만시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 공항 수송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 오라 옵니까? 제대로 된 인프라만 구축돼 있으면 왜 대기업이 안 와요? 반도체 왜 안 와요?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만들어져 있다면, 자, 수도권보다도 땅값 싸죠? 사람 많죠? 이제는 생태계를 바꿔야겠다. 우리 해운대 센텀과 같은 이런 형태의 산업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기업의 본사들, 생산 공장은 타 지역에 있더라도 본사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그 본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할 수 있거든. 거기에다가 여가, 문화, 스포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 이게 나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J센텀이 진짜로 필요하고, 그 J센텀과 연계해서 도시재생, 유니콘 타워, 이게 완성이 되면 남녀 불문하고 청년들이 절대로 부산을 떠날 이유가 없다. 기사로 봤을 때는 따로 이렇게 맞아. 한 걸로 이렇게 설명이 들리니까 다 유기적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뭔가 이런 설명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맞아요. 든든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고한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